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30년 넘게 땀 흘려 모은 당신의 퇴직금.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는 그 돈의 안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어쩌면 부부 사이의 말다툼보다 서로의 재정 상태를 모르는 그 침묵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아내 몰래라는 네 글자가 불러올 최후에 대해 오늘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33년간 대기업에서 예산과 실적을 관리하며 남부러울 것 없던 62살 최영호 씨가 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쥔 그는 이제야말로 아내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회사에서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도 관리했는데 내 돈 2억 굴리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이런 치명적인 착각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은퇴 세대가 조급한 마음에 투자를 서두르다 실버 파산이라는 비극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최영호 씨는 아내에게 안전한 정기예금에 2억 다 넣어뒀으니 걱정 마 라고 말한 뒤 아내의 신분증을 이용해 증권 계좌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절반인 1억 원을 그곳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손잡이를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퇴직금 2억 원이 단 6개월 만에 어떻게 공중으로 사라졌는지 그 상세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달 시작은 달콤했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곧 대박 난다는 바이오주에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운 좋게 시장 분위기를 타면서 보름 만에 15% 수익률 플러스 750만 원이 찍혔습니다. 스마트폰 앱의 빨간 숫자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쉽잖아? 역시 난 뭘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짜릿한 흥분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아내에게 명품 가방이라도 사줄까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바이오주가 갑작스러운 악재로 급락하며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손실액이 1천만 원을 넘어가자 짜릿함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야 곧 반등할 거야. 그는 스스로를 세뇌하며 손실을 만회하려 남은 5천만 원까지 투입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이른바 물타기를 감행합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을 땐 화장실에 가서 몰래 주식 앱을 확인하는 날이 들어갔습니다. 본전만 찾자.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째 주가는 반등 없이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40%, 4천만 원의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6천만 원만 남은 상황. 이성을 잃은 그는 이 돈으로 단기간에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원금의 몇 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신용 미수에 손을 댑니다. 이제부터는 투자가 아닌 도박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에 잠을 설치고 아내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수치심과 자괴감에 이걸 어떻게 말하지? 라는 생각뿐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달 완전한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한 방을 노리고 묻지마 테마주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주가는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반대 매매 경고가 날아왔고 결국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헐값에 모든 주식이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1억 원은 사라지고 신용미수로 인한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는 남은 예금 1억 원마저 몰래 빼서 빚을 갚고 결국 퇴직금 2억 원은 그렇게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 0을 본 순간 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숨을 쉴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이 고통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퇴직금 1억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지자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메모만 남긴 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투자 실패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과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가장 비극적인 경고입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보면 퇴직금 투자 실패 후 이혼을 맞은 한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력을 무너뜨렸고 결국 암 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정적 파탄이 관계의 파탄으로 그리고 결국 건강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이 불행의 도미노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 실패 이후 남는 것은 빚입니다. 많은 분이 개인 파산을 생각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주식 투자를 과도한 낭비 또는 사행행위로 보아 책임을 면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죄인이 된 것도 모자라 법 앞에서까지 도박꾼으로 심판받는 듯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설령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 수억 원의 자산을 주식 투자로 날린 한 전직 교사는 현재 월 27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회적 지위와 품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때 연구원이었던 분이 월세 7만 원짜리 공공임 대주택에 사는 현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투자가 불러온 길고 고통스러운 최후의 진짜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세대가 투자 실패, 중병, 자녀 리스크, 황혼 이혼이라는 4대 리스크에 특히 취약하다고 경고합니다. 이중 투자 실패는 나머지 모든 리스크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 고생했으니 이젠 좀 편하게 돈 벌고 싶다 는 보상 심리와 손실이 났을 때 본전 생각에 더 큰 돈을 넣는 손실 회피 심리가 결합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최후를 바꿀 수 있는 4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부 금융 건강검진을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은 투명성입니다. 오늘 저녁, 여보, 우리 노후를 위해 통장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라고 용기를 내십시오. 국민연금 내연금 사이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함께 접속해 예상연금액과 자산 현황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뜬구름 잡기 전 내 땅부터 확인하기. 투자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가정이 기댈 수 있는 확정된 소득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고정수입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튼튼한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 원대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통계적으로 월 100만 원 초반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 땅을 먼저 단단히 다져놓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을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째, 공격수가 아닌 골키퍼가 되십시오. 은퇴 후의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게임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수비전입니다.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경기 후반전에 무리하게 추가 골을 넣으려다 역습을 맞아 동점골을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꼭 투자를 해야겠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 내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을 높이거나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수비 전략입니다. 넷째, 리딩방이 아닌 상담 창구를 찾으십시오. 카더라 통신이 아닌 주거래 은행의 PB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은퇴설계 상담을 활용해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는 대박 종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위험 감수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묻고 그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함께 고민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퇴직금 투자 실패가 불러온 여러 가지 비극적인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 최후는 파산이나 죽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매일 밤 후회와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사랑하는 가족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살아있는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배우자와 마주 앉아 솔직하게 대화하고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 그 작은 용기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최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지혜를 더하는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